네, 이제 지난번에 그 벡터에 대한 기본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역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뉴턴 역학이죠. 뉴턴 역학. 물론 이제 고전 역학은 뉴턴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문제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학생들도 뉴턴 역학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야, 뉴턴 역학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나도 저기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뉴턴처럼 유명해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렇지만 뉴턴 역학의 뉴턴 역학의 그런 천재들은 아주 단순한 사실로부터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게 다른 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뉴턴의 법칙인데, Newton's Law of Motion.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저기 관성의 법칙이죠. 죄송합니다. 예, First Law. First Law는 이제 관성의 법칙. Inertial Reference System. 그 관성의 법칙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운동하려고 하는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without any external forces, 그 외부의 힘이 없다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이제 계속 정지하고 있고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constant linear motion. 그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관성의 법칙이죠. 얘가 이제 관성의 법칙입니다. Law of Inertia.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관성의 법칙은 뉴턴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제 갈릴레오랑 데카르트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물체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떨어뜨린다고 그러면은 물체가 슝 지나가서 여기에서 멈추겠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면은 얘가 쭉 가다가 한없이 이쪽으로 나올 때까지 한정없이 여기에서 이제 멈출 것이고, 얘가 이제 평평하게 이렇게 가면은 얘는 영원히 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번 여기서 움직인 물체는 이 마찰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등속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관성의 법칙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운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언젠가는 멈춘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일종의 사고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는 그걸 우리가 관성계라고 합니다. Inertial Reference Frame. Inertial Reference Frame.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관성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성계는 말 그대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Frame of Reference. That the Newton's first law of motion is valid. 뉴턴의 제1법칙이 적용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힘이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제 힘이 작용하는 시스템은 뭐냐면 이 비관성기입니다. Non-inertial reference system. 이제 비관성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비관성기에는 뭐냐면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frame of reference under an acceleration.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관성계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이제 관성계라고 하고, 힘이 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제 비관성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 힘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왜냐면은 힘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인데, 예, 지금 가속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속도 자체가 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걸 배웠어요. 어떤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버스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버스에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죠. 손잡이가 버스가 붕 출발을 하면, 이쪽으로 출발을 하면은 얘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쏠리더라. 뒤쪽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비 나는 정지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버스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반대 방향으로 쏠린다.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성계와 비관성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버스가 출발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성계에 두거든요. 비관성계. 다른 말로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 그러면 이제 말에 모순이 생기죠. 우리가 힘이 작용하고 있는 버스가 출발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버스가 출발하는 상황 자체가 비관성계,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뭔가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상대성 이론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이제 정지좌표계, 이 사람은 바깥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차를 보고 있어요. 이 정지좌표계의 입장으로 보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A 사람 입장으로 보면 A는 지금 관성계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A가 B를 바라봤을 적에는 버스 자체가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버스가 가속되고 있으니까 A의 관점에서는 여기 이 친구는 이제 관성계가 있는, 이게 A가 관측할 적에는 A 입장에서는 자기는 관성계에 있는 거고요. B는 이제 비관성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자기는 이 관성계에 있거든요. B는 관성계에 있어요. 왜? 나는 버스에 정지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근데 B가 봤을 적에 A는 비관성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버스가 움직인다고 하는 상황은 반대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나 쪽으로, 버스가 가속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그럼 관성계와 비관성계가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지네? 실제로 이제 관측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계, 비관성계가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이 관측하는 물리적 현상은 동일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보는 물리적 저기는 동일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 A 입장으로 봤을 적에 B를 보면요,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가속.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딱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지금 뭔가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지금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관성이 있다는 거는 B라는 사람이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B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 버스에 원래는 정지하고 있었어요. 버스에 정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관성계 버스라고 하는 이제 관성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제 쏠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버스에 가만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의자에 딱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버스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버스가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나는 버스에 여전히 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관성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A가 봤을 적에 그 가속되는 상황과 B가 봤을 적에 그 가속되는 상황에서 일종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쪽에서의 좌표 변환, 그리고 B가 A를 봤을 때 좌표 변환, 그 좌표 변환되는 그 상황이 동등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로 간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그 물리적 상황이 이제 동등해지게 되는데, 동등해지려면 거기에서 어떤 힘이 생겨나냐면 바로 그 가짜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가짜 힘.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나타난 이 관성계와 비관성계 간의 이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되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은 뒤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내가 누군가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구나라는 그 힘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관측자에 따라서 이 관성계와 비관성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동일한 상황,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F는 ma라고 하는 그 힘의 법칙, 그 힘이 이제 그대로 다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말로 설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 머리가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그 수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면 간단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그 관측자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힘의 방향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관성력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관성력. Inertial forces. 지난 시간에 이제 유튜브 지난 시간에 보면은 cylindrical coordinate, 그 다음에 spherical coordinate에서의 가속도 계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x, y, g 코디네이트에서의 그 가속도랑 수식이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그 관성력에 의한 가짜 힘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비관성계에서는 우리가 그 비관성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주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구를 벗어나면은 태양계가 있는 것이고, 태양계를 벗어나면은 이제 은하계가 있는 거고, 뭐 우주 전체적으로 그 중력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성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no perfect inertial frame of reference. 이 관성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있어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자체가 이 관성계에서 성립하는 물리학이거든요. 이 관성계에서 빛처럼 빨리 달리는 물체가 어떤 이제 그 다이내믹스를 가질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아주 이제 관성계에서만 그 물리가 성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주 자체는 이제 비관성계이기 때문에 비관성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중력을 받는데 이제 줄이 다 끊어진 거예요. 줄이 다 끊어져서 중력 가속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 가속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무중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관성계처럼 취급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관측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바깥에서 관측하면 이 사람은 중력 가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바깥에서 관측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관성계가 아니라 비관성계죠. 그렇지만은 안쪽에 있는 사람은 비관성계가 아니라 관성계죠. 왜냐면은 힘이 없어졌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우주 자체에서 그 이 비관성계를 피할 수는 없는데 이 적당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이 중력 가속도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네트 포스가 0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속되는 좌표계를 만들게 되면은 이 관성계를 만들 수가 있겠다 하는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바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따지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의 이제 두 번째 법칙이 이제 바로 힘의 법칙이죠. 두 번째 법칙은 이제 그 힘의 법칙.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운동량은 뭐냐? 운동량은 mv입니다. mv. 운동량은 mv인데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가 힘이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질량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질량의 시간적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m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dv dt가 돼서 그래서 이제 f는 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f는 ma가 이 두 번째 운동 법칙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이 힘이라고 하는 게 F는 MA라고도 쓸 수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V로 쓸 수 있어요. 이 포텐셜이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법칙은 이제 F는 ma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Action and Reaction Law. 그래서 어떤 두 물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물체 1이 있고 물체 2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그 F1에 작용하는 이 2에 의해서 1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리고 이것은 1에 의해서 2에 작용하고 있는 힘, 이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한마디로 이제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F1,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2에 의해서 1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스 1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F21은 1에 의해서 2에 적용되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2에 대한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2는 뭐냐면 이 P1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가 되는 거고 P2의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여기 F12 플러스 F21이 0이 되는 상황을 이제 여기 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dP1 dt 플러스
dp2 dt가 돼가지고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제 ddt로 보면은 이제 p1 플러스 p2가 돼가지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p1 플러스 p2는 얘가 이제 콘스탄트 일정하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인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 두 개의 입자에 대해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입자에 대해서 PIJ 그러니까 여기 모든 입자에 대한 요 서메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제 일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외력이 없는 가정에서 외력이 없다고 하면은 운동량은 항상 보존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세 번째 법칙이죠. 그러면 이제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두 다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 가장 기본적인 뉴턴의 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서 이제 물리학이 이제 그 뉴턴의 고전력학들이 쭉 성립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쭉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서 뉴턴의 그 천재성을 이제 이해하게 되게 되는데요. 너무나 간단한 그런 사실을 가지고서 이제 놀라운 결과들을 이제 얻게 되고 이제 그것이 정확한 솔루션을 주게 되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역학의 성공이 이제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것이죠.